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 재산을 이 증여, 상속, 매매와 관련된 그 유리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배우자 간에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은지, 이 상속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매로 팔고 나서 뭐 현금으로 정리하면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무사분들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주고 또 그 절세 전략을 짜주는, 아마 세금 컨설팅을 하는 영역,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뭐 배우자 말고 이 자녀와 관련해서 이 재산을 증여, 상속, 매매 어떤 게 유리한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십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당진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아들 둘, 딸.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어머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30년 이상 경작한 농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위치가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주 도로, 이 도로가 다 삼면이 다 물려 있는 이쪽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위치가 괜찮은데 면적도 크고 혼자 경작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거예요. 세 명, 자녀가 세 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준다. 세 명한테 똑같이 준다. 자, 이게 큰 분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눈 데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재산은 30년 전에 얼마에 샀냐면 5천만 원,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이고요. 현재 공시지가는 한 3억 정도 되고 팔게 되면 예상은 한 10억 정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요 재산을 어떻게 하든 너네들이 가져가라. 그런데 똑같이 가져가는데 너네들이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증여를 해서 가져가든지 나중에 내가 잘못돼서 죽으면 그때 나눠 가져가든지, 아니면 지금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져든지, 어떤 방식이든 나는 상관없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누는 거, 똑같이 하고, 다만 유리한 방법을 너네들이 찾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10억짜리 재산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건 세금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져오는 게 가장 좋겠느냐. 자, 이런 이제 고민들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준다고 해서 뭐 증여로 가져온다거나, 또는 나중에 뭐 상속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냥 팔고 나서 세금 현금으로 가져오겠다거나, 자, 이런 방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세금 종목이 다 틀리고요. 세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유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증여를 해도 되고 상속을 해도 되고 매매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방법은. 그런데 세금만 아끼면 되는데, 증여를 할 때는 어때요? 일단 재산을 가져올 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여기 때문에 받는 자녀가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 증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세금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증여를 받고 나서 나중에 매매를 할 때까지 끝단까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간에 세금 빼고 나중에 이런 세금까지 빼고 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아야 가장 유리한지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상속으로 하면 어쨌거나 재산을 상속하면 이 취득세라는 게 발생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속세. 자, 그리고 매매로 한다 그러면 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단계고요.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를 받고 나서 이런 세금을 내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팔게 되면은 10억에 가량 팔게 되면은
또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상속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 그리고 받고 나서 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자, 양도세는 여기는 어머님이 팔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관련된 양도세가 나올 거고, 자, 팔고 나면 10억에 팔았겠죠. 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물론 세금 빼고 나서 가져가겠죠. 세금 먼저 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증여세.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가 팔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려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겠고, 또 이게 있어요. 증여를 하고 나서 그죠?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여하는 세금이 다 틀리다는 거고, 나중에 또 팔게 되면 그 세금들이 다 틀린데, 이 세금의 이 세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금으로 누가 얼마나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율도 중요해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증여하나 상속할 때만 발생하지만, 어머니가 팔고 나서 판 돈으로 현금을 줄 때는 취득세라는 게 없죠. 현금은 취득세가 없어요. 자, 이런 세금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이를 보셨기 때문에 세금을 제가 조금 산출을 해봤습니다. 산출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개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1000만 원 단위 이상은 정확합니다. 자,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1단계는 증여를 하면은 취득세가 발생을 하죠. 취득세. 요 자녀 3명 공통한테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세가요, 지금 증여할 때 공시지가가 3억입니다. 그래서 요 공시지가의 4%, 요게 취득세예요. 자, 취득세가 그래서 1200 정도 나오고요.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면 요 3억을 3명이니까 한 1억 정도 되죠. 1억 가지고 증여세 계산하면 대략 500만 원이 나오고 3명이면 1500 정도 나옵니다. 자, 증여 단계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팔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증여를 받고서 팔 때는 지금 15억이라고 했죠. 이 증여를 받은 물건을 팔 때는 5년 내에 파는 거냐 5년 후에 파는 거냐가 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팔 때는 1억 9천에서 3억 8천까지 세금이 나오고요. 5년 후에 팔 때는 한 1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억 8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대충 계산해 봐도 5년 후가 훨씬 세금이 적어지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할 때는 취득세가 768만 원으로 좀 적어요. 일반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은 경우는 좀 적고요. 어머니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3억짜리를 받으면 상속세라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상속받은 부동산, 농지, 특히 농지는 3년 내에 팔 때하고 3년 후에 팔 때가 또 세금이 틀려요. 그래서 3년 내에 팔 때는 양도세가 없고 3년 후에 팔 때는 양도세가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증여와 상속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 상속을 할 때는 3년 내에 파는 경우와 3년 후에 파는 경우를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팔고 나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팔 때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한 1억 6천 정도 나옵니다. 자, 원래 양도세가 더 나오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세법상 농지에 해당이 돼서 1억 감면을 받은 겁니다. 감면을 받고 나도 세금이 한 1억 6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억에서 1억 6천 세금 빼고 금액을 8억 4천 정도 되죠. 요 금액을 3명한테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가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증여세가.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10년 내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8억 4천이 10년 내에 증여를 받으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나와버려요. 상속세가 한 3,500 정도 나옵니다.
상속세가 추가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재산을 가져올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어떤 게 가장 많으냐라고 따져보면은 1단계하고 2단계를 따져보면 돼요. 1단계, 2단계까지. 그래서 증여를 받고 매매를 했을 때의 세금, 기간별로.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과 3년 전후로 팔을 때의 세금. 지금 팔고 나서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지금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나중에 또 상속세 문제까지.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인들이 잘못 이 선택지를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부담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비교 시뮬레이션 해봤고, 결론적으로는 재산이 적더라도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이전받을 때는 증여로 할 건지 상속으로 할 건지 또는 매매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상황별로 최종 세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꼭 이런 계산을 이 가족들 간에 협의를 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든 적든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세금이 아주 틀리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